오늘도 늦은 밤 참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나요? 달콤한 빵 한 조각, 짭짤한 야식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밀려오는 그 끔찍한 자괴감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나는 식욕 하나 조절 못하는 패배자일까? 당뇨, 고혈압, 뱃살이라는 대사증후군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도 멈출 수 없는 당신의 손.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것이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당신의 뇌를 조종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살을 빼기 힘들었던 진짜 이유, 바로 해킹당한 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것을 먹고 쇼핑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로버트 러라스티그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일 뿐이라고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수많은 분이 이 두 단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행복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다릅니다. 쾌락은 도파민이고 행복은 세로토닌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몸은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뱃살과의 전쟁을 끝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을 살찌게 만드는 주범, 도파민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파민은 보상의 호르몬입니다. 설탕이 듬뿍 든 커피를 마실 때, 치킨을 한 입 베어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죽처럼 터집니다. 기분이 짜릿하죠. 하지만 도파민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성입니다. 처음엔 쿠키 하나로 만족했지만 뇌는 곧 적응해버립니다. 다음번엔 쿠키 2개, 그 다음엔 케이크 한 판을 원하게 되죠.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면서 뇌는 더 내놔, 더 강한 걸 내놔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반면 진정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다릅니다. 도파민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더 가져와 라고 외친다면 세로토닌은 이걸로 충분해, 참 좋다 라고 속삭입니다. 세로토닌은 흥분이 아니라 만족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로토닌이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세로토닌을 억누르고 도파민만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공허함과 폭식은 바로 세로토닌 결핍에서 옵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진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파민 중독자가 되었을까요? 러라스티그 박사는 이것이 철저하게 기획된 해킹이라고 말합니다. 식품 기업들은 정확히 계산된 지복점, 즉 가장 큰 쾌락을 주는 설탕과 지방의 비율을 찾아내 음식에 넣습니다. 설탕은 뇌의 보상센터를 자극하여 마약과 똑같은 기전을 일으킵니다. 기업은 당신의 건강보다 당신의 지갑을 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의 80% 이상이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신은 음식을 선택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중독된 뇌가 설탕을 찾아 헤매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현대인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은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를 파괴해버립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을 축적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것이 당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울해서 단 것을 먹고 단 것 때문에 살이 찌고 살이 쪄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지옥의 쳇바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교차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 박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시스템과 호르몬의 장난에 의해 해킹당했을 뿐입니다.
죄책감부터 내려놓으세요. 죄책감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당신을 다시 냉장고 앞으로 이끌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해킹을 풀고 뇌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러라스티그 박사는 뇌를 치유하기 위한 4C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C는 바로 연결, 커넥트입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인스타그램의 하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파민만 자극할 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사람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과 직접 교감할 때 공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오늘 저녁 혼자 TV를 보며 밥을 먹는 대신 가족이나 친구와 눈을 맞추며 대화해 보세요.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식욕 대신 행복이 찹니다. 두 번째 C는 기여, contribute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동료를 돕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도파민처럼 금방 사라지는 쾌락이 아니라 세로토닌이 주는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남을 도움으로써 나 자신을 구원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C는 대처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왔을 때 뇌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러라스티그 박사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바닥나고 단 것을 찾는 좀비가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야 뇌가 청소됩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는 코르티솔을 태워 없애는 최고의 소각장입니다. 셋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하루 5분 스마트폰을 끄고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이 되살아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C. 어쩌면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리, 쿡입니다. 배달 앱을 지우고 직접 요리하세요. 가공식품 속의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섬유질이 제거된 탄수화물은 도파민을 폭발시키고 인슐린을 망가뜨립니다. 반면 진짜 식재료에는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과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현미, 채소, 생선, 달걀. 이 진짜 음식들은 당신의 뇌를 차분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주어 폭식을 막아줍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때 비로소 당신은 뇌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닭고기, 생선, 견과류에 풍부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이 폭주하여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즉, 치킨을 먹더라도 튀김옷과 콜라 대신 구운 치킨과 샐러드를 먹어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닭고기라도 조리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단 하나의 성분을 꼽자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탕물 이상입니다. 간에 직격탄을 날려 지방간을 만들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음료수, 과일 주스, 시판 소스,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에너지바 뒤에 성분표를 뒤집어 보세요. 액상과당 혹은 옥수수 시럽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를 해킹하려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대사증후군을 탈출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냉장고 속의 액상과당부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주변에는 유혹이 넘쳐납니다. 직장 회식, 친구 모임, 스트레스 받는 야근. 이 모든 상황에서 CC를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의 해킹을 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혁명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설탕 커피 대신 물을 마셨다면 성공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다면 성공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당신의 세로토닌 경로를 다시 연결할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설탕도 줄여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인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음날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식욕 폭발로 이어집니다. 또한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뇌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죠. 대사증후군 치유를 위해서는 몸의 다이어트만큼이나 미디어 다이어트가 필수적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세요. 그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뇌를 치유합니다. 이 변화를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도파민 금단 증상으로 짜증이 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식욕이 잠잠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이유 모를 불안과 우울감이 걷히고 잔잔한 기쁨이 일상을 채우게 됩니다. 뱃살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어서 빼는 살은 다시 찌지만 행복해져서 빠진 살은 다시 찌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습관 교정에 관한 것이지만 이미 대사증후군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하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의사의 처방과 함께 오늘 배운 4C 생활수칙을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되찾는 것은 의학적 도움과 나의 주체적인 노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몸을 전문가에게 맡기되 당신의 뇌와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뚱뚱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쾌락 산업에 의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쾌락은 짧고 강렬하지만 행복은 은근하고 오래갑니다. 도파민의 노예로 살 것인가? 세로토닌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스마트폰을 끄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진짜 음식을 씹고 햇볕을 쬐며 걸으세요. 그 단순한 행동들이 해킹당한 당신의 뇌를 리부팅하는 유일한 암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다짐 하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다. 나는 쾌락보다 행복을 선택하겠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 한 잔 마시기, 5분 스트레칭, 가족에게 전화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도미노처럼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잃어버린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로 결심한 분들은 댓글에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대사증후군 탈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